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2020년 올해의 주요 뉴스 월별로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제 3부 9월부터 12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고요. 그러면서 한번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정책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요. 서울시 외국인 주민에게 긴급 생활 재난지원금 8월 31일부터 9월 25일까지 신청 접수해서 이렇게 지급했던 소식이 있습니다. 이 서울시는 외국인 주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준다고 발표를 했다. 그래서 중국 동포 등 외국인들이 8월 31일부터 9월 25일 사이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도록 해서 중국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동사무소는 비상이 걸렸다.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갖추고 중국 동포로 구성된 안내팀을 구성해 운영하였다. 이 조치는 국가인권의 권고에 따른 이행이었다. 서울시는 권고를 받아들여 시행에 옮겼지만 경기도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시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네, 제가 이제 8월 26일 날짜네요. 그때 유튜브 방송으로 방송을 드렸습니다. 한 27,000여 명 정도가 본 걸로 이 조회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앞서 제가 이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 이 권고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서울시하고 경기도에 경고를 했는데 경기도의 이재명 도지사는 결국은 예산이 없다 해서 시행을 하지 못하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상황이 됐고요. 서울시는 뭐 그때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죠.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결국은 이제 사망을 해서 지금은 안 계시지만은 이때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공고를 받아들여서 한 330억 정도를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로 이동지역도 이 동사무소에 아주 초비상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중국 동포들로 구성된 상담팀도 구성을 하고 안내팀도 구성하고 코로나19 방역 이거를 철저히 지켜가면서 사전 접수를 하는 그런 풍경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서울시가 생활지원금을 준다고 하지만은 좀 약간 조건이 까다로웠죠. 그랬기 때문에 좀 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시게 되신 분들은 상당히 좀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차라리 그렇게 주려면 차라리 안 준만 못하지 않냐 하면서 이렇게 불만도 포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그래도 이날 이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동포들이 있었다 하는 분위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요 10월달이요. 취업활동 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 법무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는 2020년 9월 25일부터 취업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공지를 하였다. 이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의 2에 따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시행을 하게 된 것이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은 방문취업, 재외동포, 영주자격, 체류 자격 외 주재, 기업투자, 무역, 경영, 교수 등 모든 장기 체류 자격에 해당이 된다. 이를 두고 중국 동포들 사이에서는 직업, 연간 소득 금액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체류 자격을 연장해 주지 않는다는 소문까지 퍼져 불안을 조장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나중에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은 주요하게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계신 분들이 체류 자격 3년 만기가 되어 출국하지 않고 1년 10개월을 더 연장받게 될 때 주요하게 참고한다는 것이고 재외동포 체류 자격은 소득이 없으면 없는 대로 신고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나 후에 영주 자격이나 국적 신청 시 소득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니 이 소득 신고를
해두면 유리한 점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연간 소득금액 신고, 많은 분들이 이제 부담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에게 그 비용을 주는, 돈을 주는, 월급을 주는 우리 뭐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지 않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뭐 신고하지 않으면은 또 나와 있지 않을 겁니다. 이 구청에도 가보면은 이 세무서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연간 소득 금액을 한번 좀 띄워보면은 여러분들이 연간 소득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연간 소득 금액 신고, 물론 이 법무부에서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방문 취업 체류 동포들이 3년 만기가 돼서 1년 10개월을 더 연장받기 위해서 뭔가 이제 취업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는 증빙 서류로 이거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는 분들은 할 의무가 없다. 소득 신고 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취업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사실 이게 체류 연장을 받을 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란에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는 그 연간 소득 금액을 법무부 출입국에서 요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연간 소득 금액을 쫙 보고, 이거는 정상적으로 취업 활동, 그러니까 취업을 해서는 안 되는 곳에서 취업을 하고선 그게 이제 소득 금액으로 잡히면은 불법 취업으로 걸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이 또 상당수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법무부 출입국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해 봐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간 소득금액 신고, 상당히 이제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뭐 정부 측에서는, 이 법무부 측에서는 어떤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정상적으로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 뭐 또 이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해서 이거를 출입국 관리법까지 개정을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한다고 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이 불법 취업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와서 그것이 이제는 연간 소득 금액으로 잡혀 있을 경우에 결국은 불법 취업으로 돈 번이 또 이렇게 들통이 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답답한데요. 어쨌든 이 법무부 출입국 쪽이 어떤 동포들의 어떤 한국에 체류하는 동포들의 현실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까다롭게 실시하는 것, 참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점점점 외국인에 대해서, 이 동포에 대해서 까다롭게 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11월 달에 볼까요? 더 까다로워진 중국 출국, 48시간 내에 핵산 검사와 혈청 검사, 녹색 건강 QR코드 발급받아야. 네, 11월 11일부터 까다로워진 한국발 중국 출국. 지난 11월 7일 주한 중국 대사관은 국경 간 전염병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현지 실정에 따라 한국 시간 11월 11일 0시부터 모든 중국 및 외국적 탑승객은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에 탑승 전 2차례 코로나19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 지참 탑승이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녹색 건강 QR코드도 비행기 탑승 전 발급받아야 한다. 그 상세한 내용을 주한 중국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를 하였다. 따라서 중국 출국을 앞둔 사람들은 공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네, 제가 유튜브 방송으로도 안내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한국발 중국 출국, 계속 연초부터 참
어려움을 겪고 있죠. 참 중국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방위 정책을 하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중국 동포나 한국인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요. 또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뭐 까다롭게 해서 이렇게 뭐 핵산 검사도 받고 또 혈청 검사도 받고 그리고 뭐 격리 생활도 하고 다 했는데 역시 또 중국 현지에서 그렇게 한국에서 출국했던 사람이 또 양성 판정 확진자로 또 이렇게 나왔다는 또 이렇게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한국에서 모든 절차를 다 밟고 출국을 했다 하더라도 또 중국 현지에서 또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상황 같아서는 문을 꽉 닫고 당분간은 서로 왕래하지 않고 서로 확실히 이 코로나19를 잡는 그런 게 필요한 그런 결단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국내 체류하고 있는 중국 동포 중국인들에 대한 체류 정책을 좀 정부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다가 국내는 백신까지 들어오는 게 구매하지 못해서 들어오는 게 상당히 늦춰집니다. 그러면 백신을 접종을 받지 못하면은 과연 이 중국에서 받아들일까? 뭐 자국민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는 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왔던 이 중국의 어떤 그런 출입국 정책을 보면은 뭐 내국인이든 뭐 외국인이든 가리지 않고 이 코로나19를 막는 데 모든 초점이 잡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자국인에 대해서도 까다롭게 이렇게 출입국 정책을 펼치는 중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새해에도 계속 이 한국발 중국 출국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에서도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도 막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뭐 참 깜깜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2월 달로 넘어가죠. 네, 이번 달 코로나19 3차 대유행, 정말 코로나19가 아주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국내에서도 번지고 있습니다. 뭐 하루 1000명 이상씩 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앞두고서 지금 또 성탄 연휴, 오늘 마지막 날인데 다음 주에는 곧 또 새해 또 연휴가 또 있죠. 또 역시 이 코로나19 2.5단계에서 심각 3단계로 격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장사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그런 깜깜이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우리 중국 동포분들 더 어려움이 더 크시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새해 이렇게 2020년도 이렇게 어두운 터널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마무리가 되는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희망을 잊지 마시고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해 나가는데 우리가 좀 더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21년 새해 좀 밝아오는데요. 여러분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새해에 큰 희망을 한번 품어보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거는 제가 볼 때는 인간적인 힘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연이 결국은 이 신이 뭔가 사람의 마음을 변경시키고 자연 상태를 다시 이렇게 호전시킴으로 인해서 그런 변화, 기적이 있어야만 이 상황이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이 동포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 한국 정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께도 정말 이전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은 임기로 있는 동안에 이 중국 동포 문제, 이 방문 취업 체류 문제를 어느 정도 이제는 중식을 시키시고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전면 반환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국내의 체류를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정책을 펼치는데 그렇게 해서 좀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한 새해 소망이기도 합니다. 아마 동포여러분들 다 같은 그런 소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2020년 한 해를 이렇게 3부에 걸쳐서 돌아보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답답한 그런 상황이지만은요, 서로 댓글로 응원의 댓글을 해주시고 서로 안부도 물으시고 그렇게 하면서 새해 우리가 더 힘차게 맞이할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변축장 김영필이었습니다.